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 김세형 주필입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달 2월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있었던 최태원 회장이 왜 풀려나지 못했는지, 제가 위에 총수도 돈이 원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왜 풀려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하고 결론을 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지난 2월 11일, 그러니까 최 회장 판결로부터 약 보름 전에 김승현 회장과 LIG 구자원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총수들이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재계 순위 3위인 SK 최태원 회장도 최근에 경제 활성화 이런 무드를 타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높았고 SK그룹에서도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최종 판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4년형이 확정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풀려날 수 없게 돼서 상당히 어떤 원칙이 세워졌고, 특히 2009년도에 양형 기준이 강화되고 이 횡령 배임액이 300억 이상이면은 실형을 권고하는 그런 규칙이 정해진 이후로 최초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에서 보면은 이 어떤 비밀의 실마리를 푸는데 코드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최근에 법원에서 1년에 여러 총수에 대한 판결을 내면서 어떤 원칙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이 법원의 코드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번 판결문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계 3위 총수에 대한 처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형삭감의 이유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재벌 총수, 이번에 3위입니다만은 그보다 순위가 높다 하더라도 경제 이 총수가 처벌됨으로써, 쉽게 말해서 구속됨으로써 경제에 아무리 큰 악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그 이유로 사면을 해줄 수가 없다. 집행유예 같은 것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이 법리를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유지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이 회사 돈을 꺼내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465억 원을 이렇게 횡령한 걸로 돼 있고, 이 돈을 꺼낸 이유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동생이 이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해서 돈을 갖다가 이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불려다가 동생 재산을 챙겨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SK그룹 안에서 김원홍이라는 그런 사람을 책임자로 해서 홍콩으로 보내서 이런 이 회사 돈을 빼내서 투자한 이런 이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코드는 경제에 아무리 악영향을 주더라도 앞으로 재벌 순위가 아무리 높아도 이 배임 횡령에 걸리면은 처벌이 된다 하는 코드를 이번에 드러낸 겁니다. 두 번째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사적 이익 대 회사 이익,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지난번 김승현 회장의 경우에 배임액이 1,58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CJ 이재현 회장의 경우에는 배임액이 1,371억으로 오히려 낮았지만은 이재현 회장은 4년 실형을 지난번에,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이 김승현 회장보다 1,000억 이상 배임 횡령액이 낮지만은 이번에 이렇게 실형을 받은 이유는 한화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고 어떤 계열사, 조금 형편이 좋은 계열사의 지원을 형편이 좀 나쁜 계열사에 좀 해주도록 해서
그게 이제 배임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형편이 나쁜 계열사 지분을 김승현 회장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죄질이 나쁜 배임이 아니냐 했지만은 호주머니 집어넣은 게 없었다. 그렇지만은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비록 본인이 그 이익을 취하지 않고 동생을 돕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공적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하는 점은 앞으로도 이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하는 코드를 이번에 대법원이 판례로서 세운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코드는 과거 이런 한 가족 패밀리가 연관되는 이런 그룹의 범죄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떤 부자 원칙 내지는 부부 또 뭐 모자 이렇게 한 사람만 구속시키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 거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형제가 지금 둘 다 한 사람은 4년, 한 사람은 3년 반 해서 최태원 회장 형제가 다 구속이 돼 있고 그 전에도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과 이선의 그 모친 무려 86세의 이 고령입니다만은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구속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재벌 그리고 이 패밀리가 전부 연결됐을 때 사적인 이익을 취했을 경우에 꼭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나 이렇게 존속까지도 한꺼번에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실형 선고에 따라서 그룹 회장이 사법 처리돼 있고 자유업범이 아닐 경우에 복역을 하고 있으면은 그 그룹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고 의사결정에서도 외국과의 어떤 투자, 큰 플랜트 이런 데서 지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종 일부라도 이 구명운동 차원에서도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유증이 크겠지만은 이 지금 현재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굉장히 좀 열심히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훨씬 더 호소력이 있고 또 현재 법에 따르면은 70% 이상 복역을 했을 경우 대개 이 가석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지금 4년에서 2년 8개월 정도 되면은 감형이 될 텐데 지금 1년 2개월 정도 살았기 때문에 1년 반 정도만 더 살면은 가석방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지지를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부에서도 어떤 하나의 유행으로서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불리하게 그런 판결을 한다랄지 또 무리하게 배임을 죄를 적용해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죽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법부도 상당히 신중한 그런 판결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